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배당 투자자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었던 2024년이 끝났습니다. 비록 국내 코스피 지수는 연초 대비 하락하며 끝이 났지만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은 높은 상승을 보였던 2024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5년에도 금리 인하 흐름이 이어지면서 안정적이고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증시 움직임을 감히 예상해보자면 코스피 지수는 2200에서 2700선으로 박스권을 형성할 것 같고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예상을 토대로 2025년에는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투자 방향을 정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였던 월배당 커버드콜 ETF와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커버드콜은 어떤 전략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은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수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상품입니다. 주가 상승기에는 기초자산에 100% 투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제한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주가 횡보기에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이 거의 없지만 콜옵션 매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기에는 기초자산이 하락하면서 커버드콜 ETF도 하락하는 결과를 맞이하지만 콜옵션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해 손실을 어느 정도 축소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커버드콜 전략의 특징으로 인해 상방은 막혀있고 하방은 열려있다고 표현하지만 하방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축소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ETF와 기초자산으로만 이루어진 ETF의 성과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배당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일반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지난 1년간 받은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때 26.76%의 수익률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연간 7% 프리미엄을 목표로 구성된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EO는 22.77%의 수익률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확실히 상승기에는 수익률이 조금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지만 수수료 차이를 비교해봤을 때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빅테크 7개 기업에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빅테크 7개 기업은 아마존, 구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메타가 포함되어 있고 테슬라, 넷플릭스, AMD도 낮은 비중으로 포함된 ETF입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를 갖춘 상품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품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기초자산으로만 이루어진 ETF는 6개월간 22.87%의 수익률을 기록한 모습이고 커버드콜 ETF는 16.67%의 수익률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방금 전 확인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보다 차이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높은 상승을 보인 자산을 기초로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할 때는 수익률이 많이 못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커버드콜 ETF 투자를 결정할 때는 높은 상승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을 보였던 S&P 500 ETF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이스 미국 S&P 500 ETF는 6개월간 16.69%의 수익률을 올린 모습이고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ETF는 6개월간 14.47%의 수익률을 올린 모습입니다. S&P 500을 구성하는 기업 중 앞에서 확인한 빅테크 7개 기업이 35%를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비교적 수익률의 차이가 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ETF들도 비슷한 구조를 갖춘 것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같다고 볼 수는 없으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대적으로 등락폭이 큰 나스닥 100 ETF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는 지난 1년간 45.24%의 수익률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나스닥 100은 1년간 30% 정도의 상승을 보였지만 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인 모습입니다.
달러 환율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한 ETF는 1년간 34.61%의 수익률을 보이며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증시 상승기에는 커버드콜 ETF가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상승한 자산이 아닌 하락한 자산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라이즈 200 ETF는 6개월간 마이너스 16.26%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 ETF는 6개월간 마이너스 13.73%를 기록하며 손실을 축소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우습다 생각되지만 이러한 결과를 통해 증시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커버드콜 전략이 손실을 방어해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며 횡보를 보인 ETF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스트립액티브 ETF는 지난 6개월간 마이너스 9.71%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한 ETF는 6개월간 마이너스 6.2%를 기록하며 손실을 축소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 국채 ETF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투자를 결정했지만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여 높은 배당금을 받으면서 기다리다 보면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감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 비슷한 구조를 갖춘 커버드콜 ETF들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모두 미국 30년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지만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의 수익률을 기록 중인 솔과 라이즈 ETF는 환해지를 하지 않은 상품으로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 환해지를 하는 코덱스와 타이거 ETF는 달러 환율 상승의 수혜를 받지 못하면서 마이너스 6%의 수익률을 기록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률 차이를 통해 해외 기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에 투자를 할 때는 환율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율도 예상을 해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 높은 분배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월배당 커버드콜 ETF입니다.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분배금의 변동성이 심한 것도 있고 나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ETF도 있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커버드콜 ETF가 많이 상장되어 있고 수수료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 매주 올려드리는 자료를 비교해 보셔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손실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커버드콜 ETF를 선정해서 2025년에도 좋은 성과를 기록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에는 국내 증시가 횡보를 보이거나 상승을 하더라도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미국 증시는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을 토대로 커버드콜 ETF에 관심을 가지고 위험을 피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고 각자의 예상에 맞게 투자 방향을 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월배당 커버드콜 ETF와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ETF 비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